내 이름은 강민우, 42세. 대기업 상무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다. 아, 내가 이런 꼴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 18년 결혼 생활에 지쳐 시작한 등산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줄은 몰랐다.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 새벽이었다. 아내 수진이는 잠들어 있었고 중3 성민이와 초육 지혜는 학원에 간 후였다. 이 집은 언제나 조용했다. 아니, 차가웠다고 해야 맞겠다. 북한산 입구에서 그녀를 만났다. 이소영, 28세.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였다. 아저씨, 혹시 이 코스 처음이세요? 단발머리에 깔끔한 등산복, 맑은 눈동자. 내가 20대였을 때 꿈꾸던 이상형 그 자체였다. 이 코스 전문가거든요. 같이 올라가실래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42살 중년 남자가 이럴 수는 없는 건데. 하지만 18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함께 산을 오르면서 그녀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걸어왔다. 대학에서 체육학을 전공했다는 것, 지금은 잠깐 쉬고 있다는 것. 모든 말이 꿀처럼 달콤했다. 아저씨는 뭐 하세요? 회사 다녀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죠. 와, 근데 정말 멋있으세요.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요. 언제 이런 칭찬을 들어봤나? 집에서는 당신 월급으로 어떻게 살라고 해요. 회사에서는 실적 타령. 그런 소리만 듣고 살았는데 정상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살아있다는 걸 실감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다. 다음에 또 같이 등산해요. 제 번호 드릴게요. 번호를 주고받을 때 손가락이 스치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흘렀다. 나는 완전히 끝장났다. 매주 토요일은 소영이와의 시간이 되었다. 처음에는 순수한 등산이었지만 점차 산행 후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식사도 함께했다. 오빠,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나를 오빠라고 불렀다. 집에서는 아빠, 여보, 회사에서는 상무님. 딱딱한 호칭만 들어온 내게 오빠는 마약이었다. 나도 그래. 소영이 만난 후로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 정말요? 근데 오빠, 집에서는 행복하세요? 행복? 언제부터인가 그런 단어는 내 사전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냥 그런 것 같아. 오빠는 너무 착해요. 그런 오빠가 행복하지 못하다니. 제가 오빠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정말 불행했다. 아내와는 5년간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없었고 아이들과도 멀어지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실적 압박, 집에서는 ATM 취급. 소영아, 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저도요, 오빠. 첫 번째 실수는 그 다음 주에 일어났다. 소영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었다. 하루 종일 카톡을 보내도 읽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나는 미칠 것 같았다. 저녁 늦게 연락이 왔다. 오빠, 죄송해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뭐, 괜찮아? 지금 어디야? 삼성병원이에요. 근데 검사비가.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얼마야? 200만 원 정도. 하지만 오빠한테 폐 끼칠 순 없어요. 내가 보내줄게. 계좌번호 알려줘. 오빠, 정말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200만 원을 보내고 나서 나는 뿌듯했다. 사랑하는 여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 후로 소영이에게는 계속 돈이 필요한 일들이 생겼다. 원룸 보증금 500만 원, 취업 준비 학원비 300만 원, 친구 결혼식 때 이불 500만. 매번 꼭 갚겠다. 오빠만 믿고 있다는 말과 함께였다. 그리고 나는 믿고 싶었다.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준 시점에서 우리 관계는 달라졌다. 소영이는 더욱 다정해졌고 때로는 스킨십도 허락했다. 손을 잡거나 어깨에 기대는. 오빠, 저 진짜 오빠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마. 우리 사이에. 하지만 오빠 가족들은 어때요? 그 순간 나는 차갑게 식었다. 가족. 맞다. 나에게는 가족이 있었다. 아내에게는 주식 투자 손실이라고 거짓말했다. 당신, 이번엔 얼마나 잃었어요? 1000만 원 정도. 미안해. 정말 답답해요. 주식은 그만하세요.
수진이의 실망한 표정이 가슴을 찔렀지만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그런데 소영이는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오빠,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투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업? 친구랑 같이 카페를 열려고 해요. 수익이 나면 10배로 갚을게요. 10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사랑에 눈먼 나는 믿었다.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만. 오빠 아니면 갈 곳이 없어요. 소영이는 울먹였다. 나는 아이들 교육비까지 털어서 돈을 보냈다. 하지만 카페는 열리지 않았다. 한 달 후 소영이 말로는 임대인이 사기꾼이었다는 것이었다. 오빠, 사기당했어요. 5천만 원이 10년 동안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괜찮아, 소영아. 네가 당한 거잖아. 하지만 갚을 방법은 없었다. 오히려 생활비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아내에게도 주식 손실이라고 했지만 수진이는 의심했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도 뒤집어 놓고. 무슨 소리야?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뛰었다. 들킬까봐. 아니, 소영이를 잃을까봐. 카페 사업 실패 후 한 달 소영이에게 또 다른 기회가 생겼다. 오빠, 대학 선배가 부동산 투자 정보를 줬는데 6개월 후에 2배가 된대요. 부동산 투자. 재개발 지역 투자예요. 선배가 이미 몇 번 성공했대요. 의심했지만 소영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준 돈을 생각하면 이번 기회로 모든 걸 만회할 수 있을지도. 얼마가 필요한데? 1억만. 정말 확실하다고 해요. 성공하면 지금까지 빌린 돈 다 갚고 오빠를 부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1억.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야 하는 금액이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1억 5천만 원을 빌렸다. 1억은 소영이에게, 5천만 원은 비상용으로. 하지만 한 달 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다. 오빠, 선배가 사라졌어요. 뭐라고? 연락이 안 돼요. 사무실도 비어있고 사기당한 것 같아요. 1억 원.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울었다. 42년 인생에서 이런 절망은 처음이었다. 그 이후에도 소영이는 계속 도움을 요청했다. 변호사비 2천만 원, 아버지 병원비 1,500만 원, 생활비 월 300만 원, 5천만 원 여유자금도 바닥났다. 신용대출, 카드론, 심지어 사채까지. 이자만 월 1,000만 원이 넘었다. 회사에서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강상무, 요즘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술로 하루를 버텼다. 그런 상황에서 소영이가 마지막 제안을 했다. 오빠, 암호화폐 투자 정보를 얻었어요. 또? 이번엔 정말이에요. 특정 코인이 다음 달에 10배는 오를 거라고. 2억만 투자하면 20억이 되어 돌아와요. 2억. 그 돈이 어디 있겠는가? 오빠 회사 돈을 잠깐 빌려서. 미쳤어? 그건 횡령이야. 한 달만 10배로 돌려줄 테니까. 소영이는 울기 시작했다. 오빠가 저를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 나는 또다시 넘어갔다. 회사 운영자금 2억 원을 빼돌렸다. 암호화폐 투자금을 준 지 일주일 후 나는 우연히 강남 고급 레스토랑에서 소영이를 목격했다. 다른 남자와 함께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자기야, 이번 호구는 진짜 대박이야. 벌써 5억 가까이 뜯어냈어. 5억? 와, 대단한데? 상무라고 하던데 진짜 한심해.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2억까지 줬어.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우리 결혼 자금으로 쓰고 해외 투자할까 생각 중이야. 결혼. 소영이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저 돈 대주는 호구였다. 분노와 절망이 밀려왔다. 5억 원. 내 인생 20년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회사에서 횡령이 발각됐다. 월말 정산에서 2억 원의 빈 구멍이 드러났고 내부 감사가 시작됐다. 강상무, 설명해보세요. 변명할 수도 없었다. 모든 증거가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집에서도 아내가 내 카드 명세서를 보고 모든 걸 알아버렸다. 5억 원.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 줬다고요?
우리 집까지 담보로. 수진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당신 미쳤어요? 아이들 교육비, 노후 자금 다 줬다고요? 미안해. 18년을 바보같이 살았네요. 수진이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아이들도 나를 고려하지 않았다. 성민이가 한 말이 가슴에 박혔다. 아빠는 우리보다 다른 여자가 더 중요했잖아요.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2억 원 횡령. 즉시 해고하며 검찰에 고발합니다. 2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모든 것이 무너진 후 소영이와 마지막으로 만났다. 그녀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소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무슨 이야기요? 5억 원. 내가 너에게 준 돈. 오빠가 준 건데 왜 그러세요? 너 다른 남자랑 결혼 준비 중이지? 소영이의 얼굴이 굳었지만 곧 태연해졌다. 무슨 소리세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강남에서 남자친구랑. 아, 그분이요? 사업 파트너예요. 그만해. 내가 다 들었어. 나를 호구라고 하는 것도 5억 뜯어냈다고 자랑하는 것도. 그제서야 소영이의 가면이 벗겨졌다. 아, 들켰네요. 차갑고 계산적인 진짜 모습이었다. 그런데 어쩔 거예요? 신고할 거예요? 오빠 가족들한테 다 알려지는데? 이미 다 알려졌어. 내 인생 다 망했어. 그래요? 그럼 됐네요. 오빠 덕분에 좋은 신혼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랬어?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42살 아저씨가 28살 여자한테 반했다고 진짜 사랑인 줄 아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 당연하죠. 중년 남자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알거든요. 조금만 관심 주면 바로 넘어가요. 소영이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오빠가 자발적으로 준 돈이니까. 그럼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곧 결혼해서 해외 이사 갈 거거든요. 그녀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 다음엔 좀 더 똑똑하게 사세요. 1년 반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억 원 업무상 횡령죄. 변호사는 솔직했다. 승산이 거의 없습니다. 최소 3년에서 5년은 각오하세요. 재판정에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에게 속아 5억 원을 준 것.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돈을 빼돌린 것. 판사는 냉정했다. 개인적 감정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신뢰를 배반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방청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내도 아이들도. 피고인 강민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내 앞이 캄캄해졌다. 교도소 생활은 지옥이었다. 대기업 상무가 죄수복을 입고 감방에. 동료 수감자들은 비웃었다. 여자한테 5억? 완전 호구네. 매일이 굴욕이었다. 육시 기상, 단체 작업, 형편없는 식사, 구시 소등. 면회 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변호사나 이혼 서류 가져오는 사람들 뿐. 아내와는 이혼 확정. 재산 분할에서 나는 빚만 떠안았다. 집은 경매로, 아이들과는 면접 교섭권도 포기. 1년쯤 지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20kg 빠진 몸무게, 수척한 얼굴, 꺾여버린 정신. 가끔 소영이 생각이 났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갇혀있고 그녀는 자유롭다. 4년 후 출소했다. 46살. 맞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월 40만원 고시원이 내 거처가 되었다. 대기업 상무였던 내 신세. 취업은 불가능했다. 횡령 전과자를 받아줄 곳은 없었다.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 건설 현장에서 하루 8만원 받으며 일했다. 길에서 옛 회사 후배를 만났다. 강상무님? 안녕. 지금 뭐하고 계세요? 그냥 이것저것. 후배는 어색해하며 급히 떠났다. 소문을 다 들었을 것이다. 소영이를 찾아봤지만 흔적도 없었다. 결혼하면서 이름도 바뀌었을 것이고 해외로 갔을지도. 성민이는 대학생, 지혜는 고등학생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없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을
지금 나는 50살이다. 출소한 지 4년. 여전히 고시원에서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가끔 등산로를 지나간다. 소영이와 함께 올랐던 그 산. 하지만 이제는 오를 엄두도 나지 않는다. 등산복 살 돈도 없고 그 기억들이 너무 아프다. 어제는 옛집 근처를 지나갔다. 18년간 살았던 그 집. 지금은 다른 가족이 살고 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한때 내 아이들도 저렇게. 가끔 소영이 꿈을 꾼다. 꿈에서 그녀는 여전히 28살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한다. 오빠 미안해요. 사실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깨고 나면 현실만 남는다. 차가운 고시원방, 부족한 생활비, 그리고 절망. 5억 원. 그 돈이 있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아니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은? 하지만 만약에는 의미가 없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돌이킬 수 없다.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건설 현장에 나간다. 20대 청년들과 함께 삽질하고 도시락으로 점심 때우고 소주 한 병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이것이 내 인생이다. 한때 꿈도 사랑도 가족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인생. 등산 동호회에서는 지금도 새로운 사람들이 만나고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강민우가 또 다른 소영이를 만날지도. 그리고 내가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걸어갈 것이다. 산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 변함없이 웅장하고 아름답게. 하지만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그 독은 내 인생을 완전히 파괴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강민우, 한때 등산을 사랑했던 남자의 마지막 독백이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다음 주 같은 시간에는 재벌 3세의 몰락이 방송됩니다.